오늘 동아일보 지난번에 얘기한 등록금, 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거를 확대해주는 정책에 대해서 어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동아일보가 그게 문제다라고 사설을 오늘 썼는데 빚내서 중산층까지 지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한국일보 1면을 보시면 한국일보 1면을 잠깐 보여주세요 또. 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1면에. 저기 사진 밑에 보시면 세수 따라 널뛰는 교육교부금 100년 대계가 출렁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 기사가 이 뭐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걸 비판하려고 쓴 기사는 아닙니다. 잠깐 얘기가 나오는 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대목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이 국가장학금 지원의 재원이 뭐였냐면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렇죠. 교육재정 교부금이었어요. 근데 저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 교육재정 교부금 자체가 어쨌든 경기에 따라서 널뛰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이 세수가 늘어나니까 이 교육교부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럴 때는 교육교부금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전용을 해야 된다. 여기다 써야 된다.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데다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교육교부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야 당장 누리과정에 넣어야 되는 돈도 없다. 막 이래갖고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건데 역으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금 하는데 1조 원에서 뭐 3조 원까지 막 들어가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그러면 저 기사에 의하면 지속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이 모자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막 던지는 얘기들의 향연을 우리가 지금 쭉 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좀 말씀드리면 보통 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내국세의 한 20%가량은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강제 할당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작년처럼 예를 들어서 세수에 60조가 펑크가 나. 그러면은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 얘기하기로 뭐 조선일보가 어제 단독으로 자기가 보도했다고 할 때는 2022년에 총 교육재정 교부금이 7조 5천억이 남았다. 그러니까 한 3조 정도 뺐어도 괜찮다.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국세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교육재정 교부금이 만약에 한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적어진다 그러면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한 절반 이상은 경직성 경비란 말이에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줄이려고 해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이란 그렇겠습니다. 말이에요. 더군다나 돌봄 교육도 한다며 거기서 돈 빼가지고 그러면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다 줄 것처럼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재원이 부족하네요. 국세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저 표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 용도라고 봐야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1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미. 등록금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소득층 그리고 세 자녀에다 그러니까 다가구 자녀의 셋째는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게 올해 1월 초에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대상이 넓어져 가지고 그 부모 소득이 한 1억이 넘어도 받을 수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도 소득이 상당히 완화가 됐어. 그거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또 늘리겠다. 재원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계속 앞에서 수고해 주셔서 잠깐 쉬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얘기가 길어지는데 경향신문 칼럼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칼럼이에요. 제목이 보수가 나라를 갉아먹는 방법. 제목이래요. 근데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찌됐든 현재 한국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권력자들의 수준은 한심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세 가지를 지적해요. 보수 사칭 선거 결사체들은 권력 쟁취로 하는 사익 추구가 목적이지 공공성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에도 꺼리낌이 없다. 이러면서 이 재벌 총수 사면 문제나 이런 것들 공정성에 관한 문제 윤석열, 한동훈 두 명의 검사가 자기가 수사했던 논리들을 다 뒤엎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보수를 자처하는 권력자들은 자기들끼리 우쭈쭈 하는데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현 권력자들이 서로 심하게 우쭈쭈하고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계기는 예. 그들이 들고 나온 총선 전략이 운동권 청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상수라는 거는 그건 제가 예. 말씀 안 드리고요.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세 번째 이유예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올해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들어서면서 현 정권은 대충 정책을 얼기설기 모아 패키지로 던지고 뒷수습은 관료에게 맡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1월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그러면서 연관도 없는 공매도 개혁, 소액주주 이익 제고 등등등 해가지고 쭉 이런 공약들을 던졌잖아요. 예. 상속세 완화는 지금 당장 추진할 건 아니라고 물러서는데 하루도 안 걸렸고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도 흐지부지 되는데 딱 2주 걸렸다.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이 총선용 민생 정책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각 부처가 자기 영역의 정책 하나씩 집어넣어서 급하게 패키지로 대통령에게 들고 가면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냥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저냥 이런 식으로 구멍가게도 잘 운영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스트레이트 그 전략이랄지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예, 꼬미마음이 어제 부산 동네시장 주변에 교통통제로 이유도 모르고 버스 안에서 한참을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해하는 국민 생각은 아랑 것 없이 선거운동하러 온 건지 에잇이라고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가서 버스 안에 갇혀 있었다. 예, 교통통제가 좀 됐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렇게 많은데 그 안에 대통령실이나 관료들도 전문가들이 대다수일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나? 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까? 해 만들어 와. 예. 안 하면은 이런 이 XX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경로를 잘 하시니까 화를 그래. 잘 내시니까 또 화를 내면 또 되게 무섭다며요. 그래서 뭐 무서워서 좀 이야기를 못 한다. 막 이런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예, 루머입니다. 루머가 아니라 기자들이 예전에 많이 만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바이든 날리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머라고 해줘야 돼. 아 그래 알았어요. 예, 이 땡땡까지 너무 솔직한 얘기를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저도 예. 참겠습니다. 예, 이준석 그 과거 당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땡땡 저 땡땡 막 하고 다닌다라고. 근데 실제로 뉴욕에서도 이 땡땡까지는 했으니까 이건 루머 아니고 이제 팩트죠. 아이고 나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가 다 얘기하고 이거 팩트니까. 다음으로 가시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